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논리 영역을 완성시켜줄 해커스 편입 정영진입니다. 여러분, 편입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제 얼굴은 처음 보시나요? 제 인상은 어떤가요? 좀 영어를 잘해 보이나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수험생 시절을 거쳐서 편입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하였고 편입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공부하는 그 논리 수업의 방향은 어떤 쪽인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이 논리 영역이란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혹시 독해의 영역의 조금 짧은 버전이다, 아니면 독해의 조금 쉬운 형태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에는 한 문장의 구조를 좀 놓치더라도, 아니면 좀 전문 용어를 모르더라도 실제로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논리는 애초에 지문이 짧다 보니 그 짧은 한 문장에 대한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지문을 이해했더라도 보기에 있는 단어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란 독해의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독해보다 오히려 더 구조와 어휘가 꽉 짜여져 있어야 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해온 논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존은 어떠한 땡땡한 연설을 하였다. 어떤 연설이냐면 profoundly moving, 아주 심오하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연설을 하였다. 우리가 지금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구조 파악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죠. 이 대시 주격관계대명사인 것도 쉽게 보였고요. 그렇다면 보기로 가볼게요. loquacious, 수다스런, colloquial, 구어체적인, 그러니까 대화체적인, eloquent, 유창한, fluent, 유창한. 자, 그렇다면 존은 우리한테 상당히 감동을 주는 연설을 했으니까 수다스러운 연설도 아닐 테고 구어체적인 연설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탈락. 자, 그렇다면 eloquent랑 fluent가 남았는데 이 두 단어는 한국말로 유창한이라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어휘를 심도 있게 공부할 찬스인 것인데, 좀 설명을 해보자면 eloquent는 연설을 유창하게 한다는 뜻이고 fluent는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intonation이나 악센트나 이러한 부분을 유창하게 한다는 걸 fluent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어를 fluent하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면 원어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들이 전부 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한 연설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당히 감동을 주는 연설이란 그런 말을 잘하는 연설일까요? 아니면 연설을 잘하는 연설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답은 3번.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 남겨둬야 될 것은, 영어란 원어민들이면 대부분 플루언트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 연설을 일로코엔트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정도의 맥락을 생각해 놓으면 다음번에도 비슷한 어휘가 나왔을 때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엔 제가 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구조 파악 없이도 가볍게 해석이 되시죠. 그녀가 나에게 줬던 그 차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은 크게 구조가 다르지 않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밑에 문장을 해석해 보려고 하면 place를 본동사로 읽어야 할지 endeared를 본동사로 읽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시죠. 그렇다면 제가 구조 파악을 미리 선행해 볼게요. This show가 주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시 tradition부터 형용사절의 시작,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자리죠.
이 선행사절은 life에서 끝내고 endeared는 동사, 힘이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이런 상태로 해석을 같이 해보시죠. This show, 이러한 보여줌, 존중의 보여줌. 뭐를 존중했냐? 그 중요성을 존중했다. 어떤 중요성이냐면 전통이라는 것이 스칸디나비안 삶에서 역할을 하는 그 중요성을 존중했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가 그의 사람들에게 endeared, 사랑을 받게 되었다.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안 삶에선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존중해주니 그의 사람들에게 그는 사랑을 받았다. 그렇다면 정확한 구조 파악을 하니 정확한 직독직해도 되고 내용 이해도 올바로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논리란 지문 자체가 짧다 보니 그 문장에 대한 정확한 구조 파악도 필요한 것이고 어휘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논리를 공부하면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해나가면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구조일까요? 감일까요? 물론 우리가 보통 감으로 영어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구조가 목적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건 바로 감입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 긴 지문에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 일일이 구조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노릇이죠. 실제 시험장 가서 영어를 풀 때는 우리의 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와 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시험장에 가서 그 발휘되는 감이란 평소에 구조 파악이 선행이 되면 그 구조 파악이라는 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시험장에서는 그 구조 파악이 무의식적으로 보이게 되면서 우리의 감을 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 수업을 할 때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감을 향상시키는 올바로 된 순환이 바로 구조 파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또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적인 독해는 굉장히 지향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nevertheless 뒤쪽에 빈칸이 뚫려 있었어요. 근데 nevertheless 앞쪽에 플러스 단어가 나와 있다 해서 빈칸에 마이너스인 단어를 그냥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가요? 물론 이건 모의고사를 풀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자기의 인생이 당락이 결정되는 그 날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불안해서 저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상위권 수준에 올라가는 학생들도 이렇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논리 문제나 독해 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모자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에 대한 노력이 없이도 영어 실력이 상승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과정이란 지문,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한국말로의 직독직해, 그 다음에 그 직독직해를 통한 이해, 이런 3단계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구조 파악을 하고 어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 직독직해하는 부분이 빠지게 되고 지문 직독직해 이해라는 이 세 과정에서 지문 바로 이해라는 정말 진정한 감으로 독해를 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서게 될 때가 나옵니다. 그런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도 심지어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는 2번씩 읽더라도 여전히 시간이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어 공부란 그냥 요령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정석대로 구조 파악하고 정석대로 어휘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감독해에 도달하는 시점이 오는구나 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영어 공부는 굉장히 힘든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 힘든 영어 공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만나시죠.